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자칭 정원에 미친 여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곤 했던 저는 올해로 5년차 정원지기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공유했던 내용들은 제가 정원을 가꾸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들이나 공부를 해서 알게 된 지식들이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전문가분들이나 고수분들이 보시면 당연하다고 할 내용이기도 하고 별것 아닌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소한 것들을 몰라서 좌충우돌했던 저의 초보 정원지기 시절을 떠올리면서 영상 너머에 계시는 초보 정원지기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제가 5년간 길러온 정원수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번에 전지 작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내용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정원의 중앙에는 솜사탕 모양을 한 나무가 있습니다. 정원의 중앙에서 비현실적인 모양의 이 나무와 벤치가 함께 있으면서 동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제 정원의 상징 같은 나무이기도 하지만 흔하고 튼튼해서 이제는 집집마다 키우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바로 버드나무의 일종인 화이트핑크 셀릭스라고 부르는 나무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제 정원의 나무는 화이트핑크 셀릭스의 신품종인 플라밍고 셀릭스라고 합니다. 두 나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번 영상에서는 화이트핑크 셀릭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국명은 게키버들 하쿠로 니시키라고 합니다. 버드나무과 버드나무 속의 낙엽 화렵 관목입니다. 영하 29도까지는 월동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노지 월동이 무난하고요. 수분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습지나 하천, 연못 주변이 좋다고 합니다. 봄철에 새잎이 날 때 흰색에서 분홍색이 돌기 때문에 나무 전체에 꽃이 핀 것처럼 보이는 예쁜 나무입니다. 화이트 핑크 셀릭스보다는 플라밍고 셀릭스가 잎이 더 크고 붉은색이 많이 돌아서 화려하다고 하는데요. 뽀얀 기운을 좋아한다면 화이트 핑크 셀릭스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예쁘다기보다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 핑크 셀릭스는 참 잘 자랍니다. 키우면서 보면 지면 근처에서도 격가지가 나오고요. 나무 기둥 하부에서도 격가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외목대가 아닌 다간형 느낌의 관목으로 자랍니다. 다간형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거나 울타리로 심었을 때 적합합니다. 반면에 동화적이고 특별한 느낌을 원한다면 솜사탕 모양의 외목대로 키우는데요. 이 경우에는 나무 하부 기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격가지를 관리해줘야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 마당의 나무는 다른 나무에 접을 붙인 나무인데요. 나무 하부의 기둥에서 격가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대신 수간부를 동그랗게 유지하려면 가지치기를 신경 써줘야 합니다. 가지치기는 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의 휴면기에는 강전정이 가능하고요. 봄에서 여름 사이에 혹은 여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어떤 농원에서는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잘라도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봄에 한 번, 장마 전이나 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정도 전지를 해왔습니다. 딱 어떤 시기를 일부러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이 무렵이 되면 가지가 길게 자라서 늘어지면서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5년 전에 처음 심었을 때는 키도 작고 분지된 가지가 몇 줄기 되지도 않아서 가위 하나로 전지를 했고요. 이후에는 양손가위로 잘랐습니다. 제 초기 영상을 보면 키가 작은 제가 양손가위로 전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이후로 이 녀석의 이발은 남편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키가 2m가 넘어가면서는 제 팔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양손가위와 고지가위를 이용해서 자르게 되었습니다. 딱 작년 겨울까지는 예뻤는데요.
올해는 나무가 더 크면서 지하고에 비해서 수간보가 너무 큰, 그러니까 짧은 다리 가분수처럼 보이게 되었고요. 그 모양새가 답답했던 나머지 여름에 제가 수간부 하부에 나 있는 가지를 쳐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솜사탕 모양의 나무는 부채꼴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러난 속가지들이 굵고 유려해서 부채꼴 모양의 나무도 예뻤는데요. 이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높이 3m, 너비 3m 정도가 되었거든요. 화단 면적에 비해서 셀릭스 나무가 너무 거대해져서 정원 전체의 균형이 예쁘지 않게 되었고요. 하부에 들이우는 그늘 지역이 넓어지면서 주변의 초화들이 해를 따라 기울어져서 자라게 되었어요. 정원이 넓다면 이대로 웅장하게 키워보면 좋겠지만 제게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 정원의 화단은 고작 20에서 30평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짧게 깎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2m 정도의 키로 강전정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남의 손을 빌리게 되면 제가 원하는 대로 고집하다간 불화가 생기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중앙에를 더 낮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여보. 더 낮게 찝었으면 좋겠어. 키를 많이 줄일 거니까. 더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는 양손 가위로는 힘들어서 전동 전정기와 사다리를 동원했습니다. 먼저 가위로 몇 군데의 기준점을 집어넣고 그 기준점을 이정표 삼아서 전정기로 밀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나무가 크니까 원형으로 모양을 잡는 게 한 번에 안 돼서 자꾸 더 자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전지하면서 보니까 여름 폭염 때 잎사귀를 많이 떨궈서 속가지들이 휑하게 보였는데요. 아쉬운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전지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분지가 되어 가지수가 늘어나는데 제가 지난 5년 동안은 나무를 빨리 키우고 싶어서 마디를 길게 해서 잘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촘촘한 맛이 없고 속이 빈 느낌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폭염 때 잎을 떨구어서 더 비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집 나무들하고 비교해서 보니 제 나무가 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나무가 작을 때는 빨리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3m가 넘어버리니 제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자주 깎아주기도 힘들고 남의 손을 빌리려니 답답합니다. 2m 이내 정도면 사다리 없이 제가 수시로 직접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외목대 셀릭스를 다시 키우게 된다면 좀 더 자주 전지 작업을 해서 마디를 10cm 정도로 만들어 가면서 빽빽하고 2m 정도의 키로 작게 키우고 싶어요. 정원이 5년차가 되니까 셀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는 나무들이 어린 나무의 느낌은 사라지고 의젓한데요. 나무들이 성장하니까 정원도 무게감 있고 안정적입니다. 정원이 정원다워져서 좋긴 한데 제 손을 벗어나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셀릭스를 이발시키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밀린 숙제를 했으니 이제 맘 편하게 가을을 누리려고요. 날이 갑자기 시원해져서 정원 일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죠. 여러분들의 가을도 보람차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정원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